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주범입니다. 자, 이번 ERP 회계 1급 2024년도 6회차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회차 이제 끝났습니다. 2024년도 다 끝났고요. 이제 2025년도 이제 1회차부터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제 한번 뿌리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회계 1급은 이론 문제가 총 32문제. 그 중에 이제 주관식이 9문제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는 25문제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때 이 실기 25문제는 A형 기준으로 봤을 때 1에서 3번은 시스템 관리, 그 다음에 4에서 14번은 회계 관리, 그 다음에 15번에서 20번은 지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 이제 물어보죠. 그 다음에 메인 매수장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고, 그 다음에 21번부터 25번까지는 ERP 회계 1급에서만 나오는 이 원가 관리 해가지고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ERP 회계 2급에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조금 이제 추가 내용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 내용을 보면서 ERP 회계 1급은 문제 은행식은 똑같지만 이제 70점 이상인 경우 이제 합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그리고 이제 새로 덧붙여진 이제 문제, 그러니까 신유형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온다 해도 사실 그 범위 안에서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기출 문제 하면서 그렇게 해서 숙련성을 길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제 이 순서대로 이제 나오는 형식이고요. A형 기준입니다. 그래서 B형하고 C형하고 D형은 랜덤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수는 같고 문제 유형은 같은데 그러니까 번호만 좀 다르게 나온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B, C, D형은 랜덤으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수행하면서 키워드 파악,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셔야지 40분 안에 ERP 회계 1급도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ERP 회계 1급을 한번 1번부터 15번까지 한 파트로, 16번부터 25번까지 또 한 파트로 해가지고 총 두 파트를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회계 1급 문제 1번입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시스템 관리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며 회사 등록 정보, 기초 정보 관리, 조기, 자, 이렇게 해서 총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1번, 자, 한번 봅시다. 당사의 거래처 중 SJ정보통신은 2024년 4월 17일에 폐업합니다. 해당 거래처의 사용 여부를 미사용으로 변경한 후에 현재 거래처 구분이 일반인 거래처 중에 사용 여부가 미사용으로 설정된 거래처를 조회하면 몇 개인지 고르시오 입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보면 되냐? 거래처 원장을 보아주시면 되고요. 자, 거래처가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 금융거래처는 은행하고 증권이 안 나와 있으면은 일반 거래처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파악은 SJ정보통신이 지금 4월 17일부로 폐업을 했기 때문에 이 거래처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으므로 체크함으로써 그 다음에 일반 거래처 중에 미사용된 거래처가 몇 개 있는지 이거를 한번 조회를 해서 이 답을 찾으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기초정보관리에 보시면은 일반 거래처 등록에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번호 보면 101번에 SJ정보통신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폐업을 했기 때문에 거래 시작일하고 거래 종료일인데, 거래 종료일은 지금 제가 지금 달아놔가지고 화면 분할을 자 이용을 해서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때 거래 종료일은 자 밑에 이제 보시면은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2024년 4월 17일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끝까지 쳐야지만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날짜만 치고 넘어가면은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밑에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미사용으로 변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미사용으로. 자, 그러면은 미사용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구분 자체를 일반 거래처 중에 미사용된 부분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냥 무식하게 밑에 다 찾아보면 돼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사용 여부를 이렇게 체크하고, 그다음 몇 개인 체크하면서 몇 개이더라 이렇게 해서 답을 체크하면 방식. 그러니까 하나씩 다 찾아가면. 그래서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방법은요, 좀 고급적으로 가려면은, 자, 고급적으로 가려면은 조건 검색 키가 있어요. 여기에서 조건 검색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첫 번째 방법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이는 게, 그냥 훑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훑어보면 돼요. 이렇게 미사용 이렇게 찾으면 되거든요. 이제 밑으로 내려보면은 미사용이 나와요. 나오죠? 여기. 미사용이 하나 나와요. 어디? 민호빌딩 주식회사. 그래서 90번 거래처 코드가 미사용으로 돼 있더라. 이렇게 한번 체크해주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죠. 닭을. 나 처음 보는 회사인데. 그래서 94번 여기서 미사용돼 있는 부분 하나 찾고, 그 다음에 아까 SJ 101번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미사용인 거고,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용 여부를 여기에다가 사용 미사용인지 일반 거래처인지 대조하고 하나씩 그냥 훑어보면서 찾으면 돼요. 이거 할 줄 알면은 오히려 이게 더 쉬운 방법 중 하나고요. 없죠.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미사용이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찾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조건 검색 키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 그 거래처 구분해가 일반이고 거래 형태하고 그 다음에 사용 여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용 여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로 돼 있는 부분을 미사용으로 바꿔줘요. 그 다음 거래처 구분을 일반으로 해주고, 이렇게 조건 검색을 해가지고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빠른 방법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방법을 하는 것도 괜찮고 두 번째 방법 하는 것도 괜찮으니, 두 번째 방법은 조건 검색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가 검색키 눌러주면은 3개가 미사용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개다, 미사용 3개다 라는 부분 둘 다 확인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죠. 1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번입니다. 김은찬 사원의 회계 입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입니다.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회계 입력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디 있냐면은 사원 등록에 보시면은 그 권한 말고요. 권한 말고. 그러니까 권한은 이제 딱 부여되는 그 권한이 있는데, 이거는 권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사원 등록에 보면은 그 입력 방식이라는 그 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 뭐 승인, 미결 이런 부분 있잖아요. ERP에게 이거 배우신 분들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묻는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원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그 회계 입력 방식 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은찬은 회계팀인데 이렇게 해서 사원명 검색하면은 김은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김은찬은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모든 전표에 대해서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다. 전표라고 하면은 회계 입력 방식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수정이라고 하면은 만능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만능의 그냥 ERP 만능의 신이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동시에 바로 승인되고, 승인된 상태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승인인 경우에는 얘는 만능이 아니고 약간 좀 반자동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하면은 승인은 되는 건 맞지만 승인된 상태에서는 바로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표 승인 권한 해가지고 거기 삭제해 놓고 해야 돼요. 미결인 경우에는
그냥 아예 그냥 수동이죠 그냥. 그래서 이건 입력을 하면은 승인도 안 돼, 승인된 상태에서 수정도 안 돼, 이런 의미. 그래서 권한은 있는데 승인해준 사람이 따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표를 맞게 했나 안 맞게 했나 검증을 하는 거죠.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봅시다. 모든 전표에 대해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다. 아니죠. 수정은 만능이라 했으니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이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2번 승인 전표에 대해 삭제는 불가하지만 수정은 가능하다. 삭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지 전능의 신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수정은. 그 다음 3번 대차 차익이 없는 전표를 입력할 때 승인 상태를 정한다. 답이 이거 3번인가? 대차 차익이 없는 전표 입력할 때 승인 상태. 맞죠. 대차 이게 대차 차익이 있거나 아니면은 입력이 덜 된 상태면은 승인이 안 들어가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대차 차익이 없는 전표라 됐잖아요. 이거는 올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했다는 거는 승인 상태로 저장되는 게 맞죠. 입력했으니 승인 상태에서 수정에 대한 맞는 키워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승인 전표를 수정할 때 전표의 승인 해제 이후에만 수정할 수 있다. 이거는 수정에 대한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승인에 대한 기능의 경우에는 이제 입력하는 방식의 승인이 되고, 그럼 승인 상태에서는 수정이 안 되고. 왜냐? 그러니까 바로 수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승인 해제를 딱 누르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라는 것 자체는 반자동 형식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승인 전표를 수정할 때는 수정인 경우에는 그냥 바로 그냥 입력해서 수정 가능하고, 승인 전표인 경우에는 수정이 안 되고 한번 거쳐서 이제 해가지고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3번입니다. 당사의 계정 과목 설정을 확인하고 계정 과목과 반영되는 서식이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입니다. 이 문제는 자, 계정 과목 설정이 키워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 설정 이런 부분 기준과 관리해 보시면은 계정 과목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사실 이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일단은 한번 봅시다. 번호 따라가면 돼요. 103. 자, 여기서 외화 예금 있죠. 외화 예금은 여기 연동 항목 이걸 보시면 돼요. 외화 자산. 그래서 연동 항목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거를 확인해 주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외화 명세서가 맞다 이렇게 보아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미수수익입니다. 미수수익은 114번 미수수익 116번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연동 항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연동 항목이 있으면은 이제 서식에서 이동하는 부분이 되는데 미수수익은 연동되는 항목이 없어요. 받으러 온 명세서도 아니에요. 게다가 틀렸어요. 그리고 이거 상식을 알면 이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3번 선급비용. 자, 여기 보면은 기간비용이라 돼 있죠. 그럼 기간비용 현황하고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135번 부가세 대급금 뭐예요? 매입 부가세 부가세 신고서와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4번입니다. 4번부터 14번까지는 회계관리 메뉴를 통하여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도전 본점의 2024년 3월 판관비 중 현금 지출이 가장 많은 계정 과목 순서대로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직접 키워드가 아닙니다. 한 달 단위라든지 그 다음에 한 번에 요구하는 이 키워드 자체가 두 개인 경우, 키워드가 복수인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월계표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1월계표가 어디에 있냐? 전표 장부관리에 보시면은 1월계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자 클릭합니다. 자, 본점이고요. 자, 기간은 2024년 3월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판관비 밑에 이제 보시고요. 판관비에 보시면은 판관비의 현금 지출한 부분,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요. 자, 순서대로 현금 지출이 많은 계정 과목의 순을 물어봐요. 자, 현금 지출이 가장 많은 거는 뭐냐? 보험료가 1번이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이 접대비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금액이 좀 고만고만한데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이 순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답이 나왔죠. 자, 보험료 1번. 그럼 2, 3,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여비교통비,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이 순 된 거죠.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많은 순대로 하면은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5번입니다. 당사는 업무용 승용차를 L1 차량번호 관리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차량번호 30-0102 차량에 대하여 매달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으로 주유비 5만원씩 지출하기로 하고 내역을 장부에 관리 중인데 2024년 한 달 차량 유지비가 5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달이 발견되었다. 해당 월이 언제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이 문제는 특수 키워드예요. 업무용 승용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키워드가 돼요. 근데 업무용 승용차를 L1 차량번호 관리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페이크입니다. 원래 키워드는 핵심 키워드는 여기입니다. 관리 항목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업무용 승용차가 이제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 업무용 승용차에서 조회를 하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크인 이유가 뭐냐면은 관리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오히려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 해당하는 그 차량 유지비 중에서 매달 5만원씩 주유를 하기로 했는데 5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에서 봤을 때 그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 비용 명세서가 있는데 여기서 찾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끌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잘못 찾다가는 그 답이 얼마인지 안 나오니까 거기서 또 헤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관리 항목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막상 시험 치면 또 생각 안 나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항목 있네? 그러면 관리 항목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항목 원장과 관리 내역 현황인데 이 문제에서 관리 항목에 대해서 묻는 게 한 개면은 관리 항목 원장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관리 항목이 두 개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은 이거는 관리 내역 현황입니다. 근데 묻는 키워드가 뭐예요? 1이에요? 2예요? 1이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관리 항목 원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리 항목 원장을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 본점이고요. 관리 항목은 L1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차량 번호죠. 자, 관리 내역 뭐예요? 자, 차 번호가 있어요. 뭐예요? 30-100102 이렇게. 자, 그리고 기표 기간은 얼마나 잡으면 돼요? 1월부터 4월달까지 조회하면 돼요. 선생님 왜 1월에서 4월달까지예요? 문제에 적혀진 지문이 조회 기간이 1월부터 4월로 돼 있어요. 상반기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6월 말까지는 하고 싶은데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4월달까지 문제 지문에 적혀진 대로 그냥 해주면 되고요.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30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이 나오면은 잔액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원장으로 다시 돌려요. 그러면은 한 달에 5만원을 지출하는 연도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디? 여기 몇 원입니까? 그러니까 1월달 거는 5만원에다가 5만원인데 여기 2월달만 보십시오. 5만원입니까? 2만원 더 추가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하는 달이 몇 월이죠? 그럼 2월 달이 초과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6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2024년 7월 1일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 U20240701 2024년 12월 31일 주식 400주를 한 주당 11,000원에 매각합니다. 본 거래와 관련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을 고르시오입니다. 단 처분 시 수수료는 5만원입니다. 이 문제는요. 일단 내가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투자 금액. 투자 금액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계좌만 원장이라든지 뭐 총계정 원장 뭐 봐도 되고. 근데 여기서 보기에는 총액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뭐 하나밖에 없을 거고 7월 1일이면 뭐 복수 주식을 뭐 구입해 놓은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전표 입력을 또 보는 것도 괜찮죠. 왜냐면은 주식에 해당하는 20240701라는 그런 부분에 혹시나 중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표 입력을 보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키워드는요. 이 사람의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표 입력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매각에 있는 분계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매각 분계. 뭐 안 하려면 안 하셔도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날짜는 7월 1일로 해줍니다. 주식으로 돼 있고요. 단기 매매 증권, 유가증권 넘버가 적혀있죠. U20240701 어차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나 복수가 뜰까봐 이제 이렇게 전표 입력을 좀 안전빵으로 이제 가는 건데 500만원을 시도합니다. 자, 내가 투자 금액 얼마? 500만원. 주식 몇 주? 400주 시도합니까? 500주죠. 500주짜리에요. 자, 500주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안 보면 큰일 날 뻔했죠. 자, 31일 주식 10월 31일에 주식 처분합니다. 참고로 31일은 주식 처분 안됩니다. 장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400주 처분합니다. 자, 500만원에 500주면은 한 주당 금액이 만원이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주식 처분은 4만주에 취득했으니 한 주에 11,000원에 그 처분했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은 분계 처리를 이렇게 해보면 되죠. 대변에 이제 내가 투자했으니 이제 팔았잖아요. 그럼 내 재산이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리예요. 얼마냐면은 400만원. 근데 실제 돈 받는 금액 얼마예요? 그렇죠. 원래는 11,000원 매각했으면은 400주에 11,000원이면은 440만원의 돈을 받았지만 처분할 때 그 수수료 빼고 돈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만원을 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냐면은 435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제 이 부분이 좀 이제 처음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려 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 처분할 때는 수수료 빼고 돈 받기 때문에 수수료 빼고 돈 받는 걸로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통장에 돈 들어오는 금액이 수수료 빼고 돈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쉽긴 한데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분 손익에 가감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이해하시는 편이긴 한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 내 처분했는데 수수료 빼고 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 안 넣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 빼고 돈 받은 거니까 435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생겼을 때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딱 봐도 이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예요? 35만원입니다.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이익인 거죠. 왜냐면은 400만원에 투자해가지고 500만원에 투자해가 400주 내가 던졌어요. 근데 돈 받는 금액은 435만원에 받았고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400만원이면은 35만원만큼 내가 더 딴 거잖아요.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이익이야 손실이에요? 이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6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RP에게 1급 문제 7번입니다. 도전 본점은 프로젝트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다음 중
도전 본점의 2024년 3분기 영업이익이 가장 큰 프로젝트를 고르시오입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분기와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관리 항목이 돼요. 자, ERP에게 1급에서는 세 가지 이제 길이 넣어지게 됩니다. 자, 내 길이 있어요. 자, 세 가지 관리가 있어요. 자, 어떤 손익계산서, 기간별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자,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이제 한쪽은 낭떠러지고, 한쪽은 길을 헤매고, 한쪽은 정당한 길입니다. 그가 오직 한 개만 그 답이 있는 문제예요. 이게 세 가지 길이 있으면은. 손익계산서는 프로젝트 조회가 가능해야 안 돼요? 안 돼요. 기간별 손익계산서는 프로젝트가 조회가 돼야 안 돼요? 조회는 안 되지만 분기 조회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길을 헤매야 돼요. 무조건. 이래나 저래나 길을 헤매는 방식. 그러니까 기간별 손익계산서는. 근데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는 관리 항목이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젝트입니다. 밑에 적을게요. 프로젝트가 관리 항목이고, 그 다음에 분기, 반기 이런 거 이제 조회할 때는 이제 기간별을 뜻합니다. 그래서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예요. 이 두 개가 합친 게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봐야 돼요? 그렇죠. 이쪽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관리 항목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고, 그래서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를 보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간별 손익계산서는 계정 과목 명예 분기 조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별 손익계산서는 나오긴 한데 ERP 1급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ERP 2급에서는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손익계산서는 성호품비 그 조회할 때만 그 쓰는 다시 할게요. 손익계산서는 뭐 웬만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서 이렇게 해서 조회한다 라는 부분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이제 기간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라는 걸 알았으니, 자, 여기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어디서 보냐면은 PJT별 이렇게 봐야 돼요. 프로젝트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로젝트 분류별이라고 돼 있으면 프로젝트 분류별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근데 여기는 프로젝트 분류라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PJT별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PJT 분류는 이제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없죠. 없고, 그 다음에 PJT는 여기 이제 서울 공장, 그 다음에 광주 공장, 부산 공장, 울산 공장 이 4개의 파트만 조회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3분기예요. 7월 1일부터 9월 말 이렇게 계정별로 조회하면 되죠. 자,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영업이익이 가장 큰 프로젝트예요. 자, 여기에 서울공장, 부산공장, 울산공장 이렇게 있으면은 영업이익이 가장 큰 프로젝트. 답이 나왔죠? 몇 번이에요? 그렇죠. 서울공장이 제일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8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매월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일자별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2024년 4월과 비교하여 얼마나 감소했는지 고르시오입니다. ERP에게 2급에서는 이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ERP에게 1급에서 출제됐네요. 자, 이 문제는요, 키워드가 일자별 자금계획입니다. 이 문제가 키워드고요. 자금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자금관리 쪽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자금이라는 내용이 있으면은 자금관리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관리를 클릭하면은 문제에 딱 적혀 있어요. 일자별 자금계획을 입력하고 있다. 여기 키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있죠.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조회키 눌러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라고 물어봤으니 고정자금을 클릭해요.
자, 고정자금을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면은 2024년과 4월과 비교하여 얼마나 감소했는지 한번 보랍니다. 끝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2024년 4월달 끝나는 거. 이거죠. 직원 경비 지급. 2024년 4월 말부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024년 4월달까지는 직원 경비도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는데 2024년 5월달부터는 직원 경비를 지급할 일이 없다. 끝났는 거죠. 그러면 얼마 정도 확보가 더 가능해요? 확보 가능하네. 그렇죠. 100만원만큼 추가적인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소했는지 고르시오라고 하면은 정답 몇 번? 10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8번이다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날짜를 보고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9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2024년도 12월 말 결산 시 미수금에 대해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됩니다. 계정 감호이라기보다는요, 이 부분은 대손 설정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자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보시면은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에서 기간은 2024년 12월 말입니다. 자, 보시면은 미수금 밑에 대손 충당금이 있을 거예요. 이 금액. 이 금액을 보아주시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플러스 금액이 나오는 부분에서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정답 3번 또는 4번이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번 또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1번하고 2번하고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에 대해서 1%만큼 설정하니 미수금 잔액이 이렇게 얼마냐면은 9,967만 8천원이에요. 곱하기 1%만큼 하면 돼요. 얼마예요? 99만 6,780원이에요. 6,780원.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항아리 신유단지에 모셔놓은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은 이 금액만큼 빼주면 돼요. 보충법이죠. 보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99만원만큼 채워넣으면 되는 금액을 기존에 33만원만큼 있으니 그 금액만큼 빼고 넣어주면 돼요. 얼마? 66만 5,280원만큼 더 채워넣어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내가 99만 6,780원만큼 채워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33만 1,500원이 깔려 있으니 66만 5,280원만큼 추가 적립을 한다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금액에다가 66만 5,280원이죠.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모르더라도 플러스 금액은 3번 또는 4번, 마이너스는 1번 또는 2번이구나 라고 보아주시면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거래 내용을 전표 입력한 후에 도전 본점에서 계약한 2024년 1월부터 12월 동안 보험료로 인식할 총 비용은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요구사항은 전표 입력을 하랍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에다가 두 번째는 보험료로 인식할 비용은 얼마 있는지 고르시오입니다. 이거는 기간별 현황을 나중에 보시면 돼요. 아까 연동되어 있는 부분, 아까 선급비용 연동되어 있는 거 봤죠? 그 다음에 자산 계정으로 분기를 하랍니다. 대체 계정은 821번이고 7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양편 넣기로 해주시면 돼요. 솔직히 다들 양편 넣기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 전표 입력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날짜는 7월 10일입니다.
품위 내역은 굳이 안 적어도 되고요. 유형은 일반이고, 구분은 차변에 선급비용 넣어주면 돼요. 코드는, 우리보. 이렇게 해주면 되고, 금액은 얼마냐면은 300만원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 밑에 부분을 넣어줘야지 기간비용 현황이 뜹니다. 이거 안 넣어주면 안 떠요. 그래서 대체 계정은 821번이고, 시작일은 7월 10일부터 7월 9일. 계산 방법은 여기 F2번 누르시면 돼요. F2번 누르면 양펜 넣기라고 나와요. 양펜 넣기고,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은 돼요. 이렇게 치면 돼요. 치면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 하나은행에 계좌 이체했다니까, 보통예금으로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하나은행. 이거는 사실상 굳이 밑에는 안 쳐도 되고요. 이 상태 넘어가서 엔터까지 쳐야지만, 김운찬 이름이 나와야지만, 딱 입력이 되면서, 기간비용 현황이 이렇게 딱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해결 방법이고요. 첫 번째 해결 방법이 끝났으면은, 두 번째는 이제 보험료로 인식할 비용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용이 얼마인지 이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비용 현황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연분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기간비용 현황에서 보아주시면 돼요. 자, 클릭합니다. 자, 기표 일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날짜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말. 선급비용을 처리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보험이 이제 7월 10일 거 이렇게 딱 떠요. 아까 입력을 했으니 뜨는 거예요. 입력 안 했으면 안 떠요. 아까 어디? 전평 입력에서 우리가 이 선급비용 넣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밑에 해당하는 개체 계정, 시작일, 계산 방법 이거 넣어줘야지만 기간비용 현황에 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간비용에서 봤을 때 12월 달까지 선급 잔액이 156만 175원이 뭐 이렇게 남다라고 돼 있지만, 자, 한 달 동안 보험료를 인식할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1월 1일부터 12월 말.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또 여러 개가 또 뜨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만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개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간비용 현황에 자 클릭합니다. 계약 기간이 돼 있고요. 조회키 눌러주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될 총 비용은 얼마냐? 조회 기간 비용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문제죠. 다 합치면 되죠. 얼마예요? 제일 밑에 보면 돼요. 어디? 5024-6461원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10번에다 몇 번이에요? 그래서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문제가 전체 보험료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니, 계약 기간이 2024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고 입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종류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거냐, 사실 이것도 봐두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죠. 그 다음에 기간별 현황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 보기 더 쉽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1번입니다. 2024년 8월 1일 자산 코드로 차량을 신규 취득하여 차량 운반구 유형으로 고정자산 등록합니다. 취득가액 3천만원, 상각방법 정해법, 내역연수 5년인 신규 자산을 등록한 후에 도전 본점의 2024년 8월 상각비 확인 시 차량 운반구 계정을 줘야 되는 감가 상각비 금액은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당사의 상각비는 프로그램 계산에 따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차량 운반구가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차량 운반구가 키워드가 되고, 차량 운반구는 고정자산, 즉 유형자산을 뜻합니다. 옛날 이름이 고정자산이고 현재 이름은 비유동자산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고정자산, 그러니까 유형자산, 무형자산 나오면은 무조건 고정자산 칸으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문제, 고정자산 관리입니다. 여기를 보는 문제예요. 키워드 이미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해가 뭐예요? 상각비 금액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 먼저 등록을 하는 거고, 그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그 현황 조회를 해봐라, 이 뜻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고정자산 등록계좌 클릭합니다. 자, 자산 유형은 차량 운반구죠. 자, 등록하면 돼요, 하나. 어디에요? 208003이네. 자산명은, 어디 있네. 자산명 없네. 자산명이 있을 건데, 분명히. 차량 운반구라고 그냥 칩시다. 취득일이 언제냐? 2024년 8월 1일이고요. 취득 원가는 3천만원. 상각 방법은 정액법의 5년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되는 부분이고, 경비는 어디에 있냐? 경비 구분은 500번대나 800번대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디 보자. 차량 운반구 유형이고요. 자산 코드고, 이게 어딘지는 안 적혀 있네요. 예, 어딘지 안 적혀 있고, 그냥 차량 운반구라는데 그냥 저 공장에 쓰는 건지 본사에다 쓰는 건지 아니면 사무실에 쓰는 건지 얘기도 없고, 아무 없으면 그냥 사무실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감가상각비 현황이라고 있어요. 감가상각비 현황에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도전 본점이고 경비구만 전체를 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500번대, 800번대를 구분 없이 물어보는 문제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기표 기간은 2024년 8월달 것만 확인해요. 자, 8월달 것만 조회를 했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차량 운반구 이 금액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기계장치는 안 받으고요. 비포 안 받으고 이 단기 감가상각비 8월달에 해당하는 금액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9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1번이다 몇 번이에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2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외상매출금 발생하는 거래를 거래처 분류로 나누어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다. 보기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외상매출금 거래에서 분류거의 종로구인 거래처를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는 거래처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냥 거래처 원장 보면 돼요. 이 문제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ERP에게 1급에서. 거래처 분류는 작년인가 이제 올해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찾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 보면 되고요. 거래처가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보냐면은 전표 장부관리에서 거래처 원장을 자 클릭합니다. 자, 보시면은 거래처 원장에 보시면은 본점 발생 기준 계정별 해가지고 외상매출금 조회죠. 기표 기간은 2024년 한 해예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여기가 중요한데 이 거래처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거래처 분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봐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분류에 보시면은 얻은 거예요. 종로구 거래처만 고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종로구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조회 키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두 개만 뜨는 거고 하신테크하고 중원인데, 근데 한 해 동안 발생한 외상매출금 거래에서 종로구인 거래처를 고르라고 돼 있으니 하신테크하고 제동이에요. 근데 제동은 문제가 없고요. 하신테크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신테크가 종로구에 해당하는 거래처더라. 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해당한 정답 몇 번? 12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3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에 2024년도 6월 30일 기준 손익계산서를 조회했을 때 상품 매출 원가의 단기 기초 재고액과 전기 기말 재고액이 다르다는 메시지를 확인하였다. 실제 장부의 금액은 단기 기초 재고액이 있는 금액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해당 메시지를 없애기 위하여 회계 담당자는 아래의 보기 중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고르시오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 올해 한 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6월 30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를 조회할 때 상품 매출 원가의 단기 기초액과 전기 기말 재고액이 다르다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조금 문제 해결 방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기초 금액과 올해 기초죠. 작년 기말 금액이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를 수가 없는 게, 사실 원래 다를 수가 없는 게, 그 상품에 연동돼 있거든요. 상품 그 계정 과목하고 기말 재고액하고는 이게 연동이 돼 있어요.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금액을 조작하지 않은 이상은 다를 수가 없어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기초재고액에 맞는 금액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메시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자,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에 먼저 한번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보시면은 손익계산서 자 클릭합니다. 날짜는 6월 30일이고요. 자, 이게 보면은 메시지가 지금 뜨죠. 단기 기초 재고액과 정기 이제 기말 재고액이 달라요. 그 금액이 좀 심하게 나는데요. 1억 2천만 원 정도 차이 나네. 자, 그래서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전기 기말 재고액은 초기 2월 등록 메뉴에서 손익계산서를 선택한 후에 상품 매출 원가 계정 오른쪽 하단에 기말 재고 금액을 확인하고, 단기는 초기 2월 등록 메뉴에서 재무상태표를 확인한 후에 재고자산 금액을 확인을 하랍니다. 이거 해결 방법 나와 있죠. 자, 이거를 보고 해결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한번 보고 해결해 보세요 라는 의미인 거예요. 친절하지 않나요? i큐브인데 친절하게 나와 있죠. 실무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건 연습용이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는 일단은 메시지를 확인했으니 일단은 기준은 단기 기초 재고액에 맞는 거예요. 아까 조회를 함으로써 금액이 지금 기초 재고액 9억 6,200이어야 돼요. 이게 맞는 금액인 거예요. 9억 6,200이. 그러면은 기말 재고액 8억 4,300은 초기 2월에서 이제 보면 확인이 가능 보이죠. 자, 볼까요? 시스템 관리에 보시면은 초기 2월 관리에 보시면은 회계 초기 2월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에. 자, 클릭합니다. 해결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손익계산서 볼까요? 자, 여기가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금액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기말재고액이 여기 보면 8억 4,200 돼 있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 상품 매출원가 금액이 8억 4,200이더라.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여기에 그 보시면은 상품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 금액이 지금 여기 보면 클릭하면은 9억 6,213만원 이 금액이죠. 이 금액이 맞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거 맞다. 이 금액 맞으니까 이 금액 기초금액 잡아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컨트롤 C 누르고 손익계산서에 이제 다시 해가지고 여기 상품 매출 원가 클릭해가 여기 다시 이제 9억 6,213만원 이렇게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가 금액에서 지금 제로가 돼 있죠. 그러면은 이 금액으로 다시 이제 변경했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닫기 누르고 손익계산서 다시 조회해볼까요? 안 뜨죠. 그럼 맞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해결 방법을 이제 알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돼요. 그 첫 번째 2월 등록에서 상품 금액 있죠. 상품 금액 기말재고액. 기말재고액은 2024년도 1월 1일 되면 기초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을 맞다 이러니까 이제 2월 등록에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그 상품 기말재고액을 수정을 해라. 수정한다.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 사항에서 손익계산서 볼 때 어떻게 돼요? 차액이 있어요? 없어요? 차액 오류가 안 뜨더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1번 차액만큼 전표 입력 메뉴에 상품 계정 과목 차변에 입력한다.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13번에 답 1번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전표 입력을 했는 문제는 없잖아요. 초기 2월에서 다 확인을 했고 초기 2월에서 다 해결을 하고 다 끝낸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초기 2월 등록 메뉴에서 재무상태표 상품 계정 금액을 차익만큼 수정한다. 재무상태표에서 조정했나요? 아니죠. 우리는 손익계산서에서 수정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3번도 이에 해당할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볼까요? 초기 2월 등록 메뉴에서 손익계산서 상품 매출원가 계정 오른쪽 하단에 기말 재고액을 수정했다. 수정했죠. 수정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손익계산서 차익만큼 오류가 안 뜨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팩의 1급 문제 14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리스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 번호를 고르시오입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업무용 승용차가 키워드입니다. 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뜻은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관리로 다시 돌아갑시다. 해가지고 여기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좌클릭을 해서 여기 업무용 승용차 차량 등록에 좌클릭합니다. 회계 단위는 본점이고요. 원가 부분은 전체고 자산 연도 전체로 해가지고 조회합니다. 자,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리스인지 자가인지 이걸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임차 구분의 자가인지 리스인지 확인해 줄 거예요. 밑에서부터 올라갈게요. 자, 여기죠. 20나 0927이 리스고 나머지는 다 자가예요. 그러면은 이에 해당하는 리스 몇 번이에요? 그렇죠. 14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5번입니다. 자, 15번부터 20번까지는 부가가치세 관리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지점은 수출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조건을 충족하여 수입 세금계산서 접해 입력 시 사유구분을 입력합니다.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부가세 신고서에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세액은 얼마 있는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부가가치세가 키워드가 됩니다. 이 부분의 키워드가 부가가치세만 돼 있으면은 부가세 신고서로 보아주시면 돼요. 거기에 매입 쪽에 보시면은 세금 그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 유예가 이제 있습니다.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자, 사업장은 지점입니다. 15번부터 20번까지 다 지점이에요. 자, 기간은 봅시다. 2024년 2기 예정 7에서 9월입니다. 자, 불러오게 해줍니다. 자, 보면은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금액을 찾는 거예요. 자, 15번에 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